그래서 원래는 이제 2년 쓰면 요거를 중고로 팔아요. 중고로 팔면 한 6, 70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한 40대더라고. 21 울트라인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AI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기대됩니다. 오면 보여줄게요. 자, 오늘은 이제 함수인데요. 이 앞에 걸 몰라도 여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함수라고 하는 걸 혹시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일단 펑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f라는 함수를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함수가 뭐냐면 이 모든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해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 4 이런 게 있고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모든 x가 x에 있는 모든 요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하거든. x에 있는 모든 값이 y에 하나씩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요거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요? 이거 맞잖아요.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함수가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맞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면 대응되지 않은 원소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얘는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요? 얘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모든 x가 y에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가 두 개 나가는 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y라는 애는요, 대응되지 않은 애가 존재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남자들 여자 둘이지만 이 X 염색체를 두 개 가진 애들을 남자라 그러죠, 여자라 그러죠? X 염색체 두 개 몰라요? X 염색체 두 개가 여자고 XY 염색체를 가진 애들이 남자잖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슉 여기 있는 게 여기 4였는데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자,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 맞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얘네들은 남자들은요 여러 명한테 선택 받을 수는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나가면 다 함수예요. 두 개 나가면 안 되고 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f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가 y에 대응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y는 fx라는 거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이 표현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어요. 근데 원래 함수라는 게 중학교 과정에 있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왔지만 중학교 문제집에 봐도 뭐 1차 함수 이런 걸 배웠어요. 맞죠? 1차 함수 배웠으니까 이런 표현은 계속 보고 왔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 함수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x의 원소 x의 y가 하나씩 짝지어지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x의 각 원소에 y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x에 들어있는 요 원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지금. x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요 y에 있는 원소들 a, b, c, d, e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역에 있는 애들은 화살이 전부 다 하나씩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용어가 없지만 화살을 맞은 애들 있죠. 이게 A, B, C. 이 화살을 맞은 애들을 따로 뭐라 그러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환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함수가 뭔지 얘기했고요.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이 집합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집합이 이제 요 X 안에 들어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소라는 뜻이거든, 나경아. 이 X가 이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X일 때 요 FX들의 모임 이런 게 이제 치역이에요. 잘 모르겠죠, 이거 기호가. 자, 이 기호가 뭐냐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집합으로 1, 2, 3, 4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치역을 써라라고 하면은 화살 맞은 애들 있지. 그럼 얘네들 쓰면 되니까 어떻게 써? A, B, C 쓰시면 돼요. 이게 치역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집합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씁니다. 알겠죠?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함수가 뭔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자 y는 x랑 자 y는 x 세제곱을 볼게요. 이 둘은 서로 같은 함수인가요?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인데 내가 x라는 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첫 번째 함수에 대응하는 함수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뭐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요?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요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서로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요. 이거에 대응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 치역이 같았을 때 그러니까 정의역과 그거에 대응되는 치역이 서로 같으면 함수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서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함수의 상등이라고 해요. 상등. 서로 같다. 서로 같다라는 건 뭐랑 같다? 형태가 달라도 뭐랑 같으면 된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 정의역과 치역이 같으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라는 것들은 요 x값들에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래프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순서쌍들의 모임 x, y의 순서쌍들의 모임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y는 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렸죠. 이거는 정의역이 이거 얼마예요? 모든 x값들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모든 x값들이라는 거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실수 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값을 정의역으로 가질 때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직선처럼 그려지지만 요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이거에 해당되는 점들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그래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써놓은 게 이건데 x랑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들의 모임을 쓴 것을 요거의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자, 근데 요 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도 있나요? 요 다음 페이지도 있나? 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함수라는 게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면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가 이거거든.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거 어떻게 읽어? x 값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근데 x 값이 다른데 함수 값이 b로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없어야 되고 여기 뭐 d가 하나 더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대응되지 않은 애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 표현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대응되지 않은 원소는 있어도 상관없지만 요 x값 하나의 y도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게 1대1 함수입니다. 자,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고 있냐면 함수의 대응 관계에 따른 종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가 1대1 함수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자, 두 번째는 1대1 대응. 어디다 써줄까요? 두 번째는 1대1 대응. 비슷하죠?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럼 뭐가 다르냐면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일단 1대1 함수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공역과 치역이 여기선 같습니까? 자, 여기 1, 2, 3, 4, 9 A, B, C, D인데 3이 D로 대응돼 있거든? 2는 대응된 애가 없잖아. 맞아? 여기서 공역이 뭐라 그랬어? Y가 가지고 있는 요 모든 값들이 공역이라 그랬지. A, B, C, D가 공역인데 치역은 뭐야? A, B, C, D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만 될 뿐 1대1 대응 함수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없어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란 뭐다? 1대1 함수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함수의 대응 관계에 따라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라고? 1대1 함수. 두 번째가 뭐라고? 1대1 대응 함수. 알겠어? 자, 1대1 함수의 뜻은 뭐라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자, 1대1 대응은 뭐라고? 1대1 함수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뭐랑 같다? 뭐랑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말을 해줘야 돼. 알겠어? 준환이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기 표현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항상 참인 게 뭐라 그랬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거에 무슨 명제도 참이다?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 서로 반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얘를 부정할 거야, 나경아. 얘네들을 부정하는데 몰라도 돼, 지금. 이것들을 부정하는데 순서를 바꿔줘. 이게 같으면 이거이면 x1이랑 x2가 같다. 이거랑 같은 말이요, 얘는. 알겠어? 요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자,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라는 말이 1대1 함수를 뜻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함수값이 같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이 같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준환이 이해하나요? 그래서 요것도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거기다 써둘래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이다. 얘네들은 서로 대우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저것들이. 적어두세요. 자, 함수는 뭐 어렵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오늘 잘 들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앞에 거를 하나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준환 알겠지? 여기서부터 밀리면 안 돼요? 다 해왔어 앞에 거? 맞아야 돼요. 안 맞아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간다. 슉.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이 항등함수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이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뭐 써주면은 아이덴티티 펑션. 그래서 요 지금 i라는 기호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i라는 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얘들아?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야. 알겠어?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는 요 fx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 아까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x 세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도 얘도 항등함수 맞아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넣어서 0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을 때는 항등함수가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실수 전체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는 요 fx는 x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은 상수함수예요. 이 상수함수는 약간 이제 인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싸. 무슨 말이냐면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요 모든 그 여성들이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알겠어요? 이게 상수함수.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뭐냐? 어느 단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fx가 c는 상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축이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어느 하나에 대응돼야 되죠. 어느 하나? 예를 들어 3에 대응된다고 해볼까? 그럼 모든 값들이 다 3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축에 평행한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상수함수는 뭐다? 인싸, 쌤 같은 사람. 그래서 여기가 모두 하나로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x에서 y로 나타낸 함수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답이 몇 번일까요? 자, 1번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개 대응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2번은 돼야 안 돼요? 2번은 돼야 안 돼요? 이거 함수 되죠?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됐으니까. 네. 얘는 두 개 나가서 안 되고요. 얘도 두 개 나가서 안 되고요. 저 5번은 대응되지 않은 애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y라는 애는 대응되지 않은 애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게 맞으니까 답이 2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 2, 3, 4, 5인데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자, 이 말은 1, 2, 3, 4, 5가 1, 2, 3, 4로 어디로 대응된다. 자,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정의역 1, 2, 3, 4, 5 맞습니까? 네, 정의역 맞죠? 자, 치역은 아까 뭐라 그랬죠? 화살 맞은 애들이 치역이라 그랬죠? 그럼 1, 2, 3, 4, 5 맞아요? 네, 이 대표 문제만 보는 거거든요. 네, 보고 있어요? 네, 1, 2, 3, 4, 5. 이 맞죠? 치역도? 네, 맞습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까? 네, 공역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체인데 화살 맞은 애들이랑 똑같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여기 보고 있나요, 준아가? 정의역이 여기 있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다음 보기 중에서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을 골라라. 이게 함수에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두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의 상등이라고 했지. 그럼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정의역과 그거에 대응하는 치역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 그럼 요거 x랑 x 세제곱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맞잖아. 맞지? 자, 이거는 맞아요?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로 가고 0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 1 집어넣으면 또 1로 오니까 여기밖에 대응이 안 돼서 안 돼요. 알겠어요? 자, x제곱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고 0 집어넣으면 0 되고 1 집어넣으면 다시 1이니까 여기로 가죠.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고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서로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답이 3번입니다. 할만하죠? 자, 됐죠? 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1차 함수의 정의역이 1부터 2고, 공역이 2부터 6인데, 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정의역이 1부터 2라 그랬거든요. 이 정의역이 1부터 2니까 얘 A라는 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직선이잖아. 여기 봐. 직선이잖아. 여기 봐. 준하나 여기 봐. A가 양수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져 1차 함수는. 근데 정의역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2라고 돼 있지. 봐봐. 그럼 이때 최소값이 얼마야? 지금 2부터 6이라며.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요게 증가함수일 때 A가 양수면 위로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 정의역이 1과 2 사이에서 2와 6 사이에 들어와야 하잖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A 더하기 1이지. A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뜻이고, 자, 2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2A 더하기 1이 6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요때 A는 얼마니? 요때 A는 1이고 요때 A는 얼마니? 2분의 5지. 됐어? 그러니까 A가 2분의 5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요 그러니까 1이랑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2와 6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A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최대는 2분의 5고 최소는 1이라는 걸 찾았네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 정의역이 1과 2인데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6이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어 버리면 2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볼게요. A 더하기 1이
이번에 6이 된다? 그럼 a는 5예요. 자, 2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된대요. 그럼 2a 더하기 1이 뭐가 된다면 2가 된다면 a는 얼마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a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네요. 그러면 실수 a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의 그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자, 봐봐. 이 첫 번째에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게 a라고 하는 것은 1과 2분의 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2분의 1부터 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써야 돼요. 그럼 공통 범위는 뭐가 되죠? 1보다 이상이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되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이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2분의 5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요? 2 곱하기 2분의 5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답이 6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하니? 이해했어요? 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줘야 돼. 알겠지? 왜 웃는 거야? 자, 이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못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푼 거냐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a 값의 범위들을 쓴 겁니다. a가 양수면 우리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6이 되는 a 범위를 찾는 게 1번이고요. 자, a가 음수면 1 집어넣었을 때 6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요거예요. 그래서 1, 2의 공통 범위를 써버리면 요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준환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다고요? 이게 뭐야? 이해 못했다고요? 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해했는데 못 푼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해했는데 못 푼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그럼 요거 2번 하나 풀어볼래? 풀어볼래? 잠깐 시간 줄게. 2번 한번 풀어봐. 0과 3 사이에서 0과 4 사이에 대응이 된대. 그럼 얘도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뉘어질 거 아니야. 올려줘? 자, 일단은 이 직선의 특징부터 잘 봐봐요. 얘. y는 mx 플러스 m. 요거 일단은 m으로 묶어봐요. 그러니까 fx를 y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나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요게 0이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요. 요 직선은. 일단 거기가 시작이에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0과 3에서 이 공역이 0과 4라 그랬으니까 요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0과 4. 그랬을 때 요 m의 범위를 찾아라. m은 기울기잖아요. 그럼 가장 최소값은 얼마죠?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그럼 3m 플러스 m이 0이 되는 거. 그럼 m이 0입니다. 이때는. 여기 3,0을 지날 때. 이게 지금 3,0을 지날 때야. 그 다음에 뭘 지날 때? 3,4를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 그럼 3,4를 지나면 3m 플러스 m이 4가 돼야 되니까 m은 1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의 범위가 0부터 1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정역이 0과 3일 때 공역이 0과 4니까 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은 여기일 때가 기울기가 최소, 여기일 때가 기울기가 최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따져버리면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답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풀 수 있겠어요, 이제? 이해 안 되면 물어봐줘. 뭐가 이상한지.
보고 적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 m은 1. 4m이 4니까 m이 1. m은 0. m 얘기하고 있잖아. 4m이 0이니까 m은 0. 그러니까 3,0을 지났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냥 이거 보고 적기만 하면 어떡해. 됐지? 안 됐어? 됐어요? 네, 그러면 요 오른쪽 거 봐봐요. 오른쪽 거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0보다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얘네들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거는 x에다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f3은 얼마입니까? 일단 3이 어디에 대응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3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 플러스 1 하면 얼마야? 4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럼 F29를 찾아야 돼. 그럼 F29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근데 F29 집어넣으면 얼마야? 25랑 같지. 그럼 또 25도 밑에다 집어넣지. 그럼 21이랑 같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가야 되거든? 그럼 이게 계속 4씩 빼주는 거잖아.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지. 그러니까 F 뭐랑 같은 거야? 4를 5번 더 빼봐. 그럼 뭐가 남아? 1이 남잖아. 그러니까 F1이랑 같은 거지. 그럼 F1은 얼마야? 2지. 그래서 F29는 2라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2를 해서 답이 6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할만하죠? 이해 갔어요? 준환이? 할 수 있겠어요? 대답 확실해.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F3은 여기다 3 집어넣어서 4 되는 거 맞잖아. 29는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25랑 같다고. 그럼 계속 4씩 빼준 거랑 같으니까 F1이랑 같잖아. 맞아? 이 F21이랑 또 뭐랑 같은 거야? F4 빼면 얼마야? 17.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들이잖아. 아닌가? 아, 17 맞잖아. 그러니까 F1이랑 같다고, 결국은. 근데 F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2니까 이게 4 더하기 2라서 6이라고. F31은 얼마야, 준하나? F31.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F 뭐랑 같아? 27이랑 같지. 또 4를 빼버리면 F23이랑 같지. 얘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지. 그러니까 F3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3 집어는 4라고 얘는. 그러니까 0보다 이상이 정의된 모든 정수에 대해서 값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함수가 되려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요렇게 그렸어. 요거 함수가 맞을 거 아닐까? 이거 원은 함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왜? 왜 함수가 아니야?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값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돼야 한다 그랬거든? 근데 요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지금.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씩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함수입니다.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그렸어. 이거. 그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지금 어떻게 확인하라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랑 교점이 다 하나씩이면 함수 맞아요. 다 교점 하나씩이죠. 만나는 교점이 다 하나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뭘 따지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인 것을 따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대1 대응이 뭐였죠? 여기 있는 x값들이 y에 하나씩 대응되는데 y도 이 x랑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대응되는 게 있으면 안 됐죠. 두 개 대응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는 함수가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거든?
그러면 서로 같은 y에, 그러니까 이 다른 x가 같은 y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아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면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번째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도 하나씩 있어야 돼요. 한 개씩. 이랬을 때가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함수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걸 그려보라고? 어떤 걸 그려보라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 하나씩을 따져봐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려면 거기다가 X축의 평행한 직선까지 그렸을 때도 교점이 하나씩 돼야 한다.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 함수는 몇 번이겠어요? 이 1, 2, 3, 4, 5번 중에서 1대1 대응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네? 4번이요? 4번이요? 3번이랬어요? 4번이랬어요? 네, 4번이죠. 알겠습니까? 예, 여기 Y축의 교점도 하나씩이고 X축의 평행한 거 그려서도 교점이 다 하나씩이니까 얘가 되는 게 맞아요. 거기다 적어두세요. 함수인지를 판단하려면 Y축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이 한 개씩이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인지를 판단하려면 X축과의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도 다 하나씩이다. 자,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험 범위는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말고사가 12월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푸는 문제집의 70%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선행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 힘들게 와가지고 월수금에 7시간씩 수학하고 가는데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잖아. 근데 학교 가면 더 정신없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메꿔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게 내 조카가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위거든요. 삼성고예요. 삼성 고2인데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선생님이니까 애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카는 또 만만하다고 생각하는지 성격 더러운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배웠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많은 선행을 시키고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중2, 3 거 하면서 이제 했더니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왜? 이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이 시간에 뛰어놀고 있는데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이 봉서 중이었거든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고등학교 거 나가는 애들이 아무도 없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의 주변만 그렇지 않은 거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이때 그 당시에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듣고 열심히 안 하다가 삼성고 갔거든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 가서 내신이 잘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예. 막 학교 수학 시험 성적 평균이 30점이니까, 응? 너네 일반고라고 해서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70점 이상 잘 안 나옵니다. 50점대, 50점대 평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 100점 맞아야 돼요. 알겠어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예. 100점 맞으면 수학이 일단 강하면 다른 거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거예요. 자, 여기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뭔가 1번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요게 1대1 대응이다.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여라.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잘 봐봐요. 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근데 a가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럼 어떻게 그려? 그림? 이 그림 그려볼까? a 양수니까 이렇게 위로 그렸지. 근데 정의역이 0부터 1이지.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0일 때 어디에 대응돼야 돼? 최소값인 마이너스 1에 대응돼야 하고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대응돼야 돼? 여기 2에 대응돼야 돼요. 맞아요? 1대1 대응이니까. 알겠어? 그럼 그대로 집어넣는다. 요 F0이라는 게 현재 B인데 요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F1이라는 게 A 더하기 B인데 여기 얼마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 더하기 1이니까 답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얘들아 쉽지? 어렵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는 정말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보는데 그 중증 외상센터인가 알아요? 이거 되게 유치하니까 재밌더라. 이거를 보는데 이제 그 약간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상이 조금 뭐랄까 비인기과거든요. 힘드니까 돈 많이 주는 걸 떠나서 일단 의사로서 본인이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이제 봉사 정신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좀 편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상센터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국종 교수죠. 알아요? 옛날에 그 총바전 북한인 살려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아주대 교수였거든요. 이국종 교수가.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 아주대에서 자꾸 적자 나니까 그 원장이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의사였는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알아요? 군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군대. 군대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국대,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죠. 이 한국대 이제 그 뭐지 인턴인가 인턴 아니었던 것 같아 펠로우. 어쨌든 그 이제 과를 정해야 되는 이제 막 졸업한 어떤 학생이 있던 거야. 근데 이제 원래 학문외과를 지원하려고 했어. 왜냐면 그 한국대 출신의 그 과장이 외과 과장이 학문외과거든. 학문외과도 돈 많이 벌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학문외과 좀 더러운 거 같잖아요. 더럽게잖아요. 더럽긴 한데 그래도 돈 많이 버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예, 돈 많이 버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이 학문외과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외상 어떤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 외상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교수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신장 이식하는데 거봐 쉽지 막 이러고 그다음에 수술을 뭐 원래 2시간 일반적으로 걸린다면 45분 만에 끝내놓고 거봐 할 수 있잖아 금방 하지 막 이러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얘가 너무 열받는데 이 한국대 출신의 이 학생이 본인은 이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굉장한 수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너무 열받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나도 애들한테 쉽지 할 수 있지 할만하잖아 맨날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거든요. 항등함수. 아까 항등함수는 뭐였죠? 뜻이? 항등함수가 뭐라 했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했죠. 그럼 요거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요거 항등함수 맞아요. 얘도 맞죠? 똑같은 이유로. 자,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로 가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돼야 한다 그랬어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이제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하니까 1이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서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 가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어 버리면 3 빼기 1이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항등함수 맞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항등함수 맞아요. 그래서 FGK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알겠죠? 네. 할 수 있죠? 들었나요, 준환이? 네. 넘길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얘도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뭐라고 해줄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쉽게 예를 들어볼게.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을 쉽게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계속 가져요. 그 다음에 0일 때도 마이너스 2고요. 3 집어넣어버리면 7이죠. 그러니까 3 집어넣어버리면 7이니까 여기를 또 지납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보다 이상일 때는 또 7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요 어떤 ABC에 대해서 ABC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ABC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랑 어떤 거와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냐면 요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Y는 X와의 교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니까 요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요 A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C는요. 여기 C면은 C는 7이에요. 그 다음 B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B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B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 3B-2가 B가 돼야 돼요. 그럼 2B가 2가 되니까 B는 1이에요. A, B, C는 사실 순서는 상관없지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작은 거부터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2랑 1이랑 7을 더하는 거니까 답이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게 항등 함수일 때는 우리가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조금씩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지워도 되나요? 네.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1, 2, 3, 4에서 5, 6, 7, 8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1, 2, 3, 4가 있는데 요 y로 대응되는데 요게 5, 6, 7, 8이래. 이 함수를 f라고 했어. 근데 f1이 6이라고 돼 있지. 일단 얘는 6으로 대응된대. 그 다음에 f3 빼기 f4가 2를 만족하도록 할 때 f2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집중해야지, 준하나. 그럼 얘가 뺐을 때 2가 되려면 3과 4는 어디에 대응돼야 할까? 얘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요 3과 4가 어디에 대응돼야 얘네들이 뺐을 때 2니? 그렇지. 7이랑 5밖에 없지. 맞아? 얘가 7이랑 5밖에 없어. 요 남은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요 6에는 대응 못해. 2, 3, 4가. 그러면 얘 빼서 2가 되려면 3이 7에 대응돼야 되고 4가 5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고. 맞아? 그럼 2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대응돼? 8에 대응되겠지. 그래서 F2는 8이라는 거야. 알겠어? 약간만 생각하면 풀 수 있죠? 네. 약간만 생각하면.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p, 항등함수의 개수를 q, 상수함수의 개수를 r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x로 대응된대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여러분들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을 이제 앞에서 배우잖아요. 원래는 뒤에 배웠을 때는 함수 뒤에 배웠을 때는 거기서 다시 하거든. 근데 첫 번째는 전체 함수의 개수요. 전체 함수. 전체 함수의 개수.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요 그림 상황에서. 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1이 몇 군데 대응될 수 있죠? 4군데 대응될 수 있죠. 2도 4군데 대응될 수 있죠. 3도 4군데 대응될 수 있고 4도 4군데 대응될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라서 요게 4의 4제곱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요 y의 원소수분의 요 x의 원소수 이렇게 쓸까요? 여기 대문자로 써줄까요? y의 원소수분의 x의 원소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y의 원소수분의 x의 원소수. 지워지다가 안 지워지네요. 자, 다시 이 y의 원소수 분의 x의 원소수 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게 4의 4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물어봤냐면 두 번째는 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1대1 대응의 개수.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냐면 1대1 함수랑 똑같아요, 얘는. 근데 1대1 함수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는 요게 4개가 아니라 5개, 6개 돼도 상관없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공약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1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4군데죠. 이 4군데 중에 어느 하나로 가겠죠. 그럼 2는요? 1이 대응되지 않은 나머지 3군데 중에 하나로 가야 되죠. 3은요? 나머지 2군데, 4는 하나. 그럼 뭐라고 써?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씁니다. 맞아요? 그럼 요거 뭐라고 쓰죠? 지역이? 4팩이라고 쓰죠. 근데 이게 원소가 4개, 4개라서 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기호로도 경우의 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는 ypx라고 쓸 수 있어요. y 퍼뮤테이션 x. 퍼뮤테이션 모르는 애들은 그냥 저거만 두시고요. 나중에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px. 요 y가 이 공역의 원소 개수, x가 정역의 원소 개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저기 나와 있다시피 항등함수의 개수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몇 개일까요? 자,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죠? 아이고. 자,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1, 2, 3, 4가 요 x에서 x로 대응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상수함수. 얘들아 상수함수는 뭐라 그랬지? 핵인싸라 그랬지. 쌤처럼. 맞아? 그럼 요 인싸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몇 명이야? 인싸 될 수 있는 애들 몇 명이야 여기? 4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1에 대응되거나 2에 대응되거나 3이나 4에 대응돼야 되니까 얘는 이제 4개예요. 그래서 요 항등함수는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고 요 상수함수 개수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y개라고 보시면 돼요. y의 원소의 개수만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밑에 거 하나 볼까요? 자, 밑에 거 2번 볼까요? 3번 볼까요? 3번 한번 해볼까요? 2번 볼게요. 2번. 자, 2번 보시면 자, x에서 x로의 항등함수 몇 개예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하나죠. 이거 x에서 x야. x에서 y로는 항등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y에서 y로의 상수함수는 요 대응될 수 있는 원소 개수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5개 맞죠?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는 몇 개냐? 자, x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5개예요. 그 다음에 이 y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4개고 z가 대응될 수 있는 곳이 3개니까 답이 6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함수 개수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슉! 자, 이번에는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아까 합성함수를 얘기 안 해줬는데 합성함수를 얘기해 줄게요. 자, 합성함수는 함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해요. 자, 봐봐요. x에서 요 y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그러고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x, y, g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할게. 그럼 어떻게 쓰냐면 요 y는 일단 fx입니다. 맞죠? 그 다음 요 z는 이 g의 y예요. 그러니까 y라는 원소를 g라는 함수를 통해서 z로 대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y 대신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요 y 대신에 요 fx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죠? 얘는 g의 fx라고 쓰겠죠. 맞습니까? 그럼 x를 f를 통해서 g를 통해서 z로 대응됐다는 거예요. 요게. 이게 함수를 여러 번 했죠. 함수를 여러 번 하는 거를 우리가 함수를 합성했다 그래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 g의 fx라고 쓰는데 얘를 지금부터 g 도트 fx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합성함수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 x라는 원소를 f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g를 통해서 보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f.g는 요 g.f가 성립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하지만 뭐는 성립하느냐? 교환법칙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결합법칙이죠? 요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왜 이거 h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요 g.h입니다. 예. 예,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합성함수가 뭔지 아셔야 되고,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성립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그냥 읽어주면 되거든? 이거 잘 읽어봐. 뭘 읽으란 얘기냐면, 자, G의 F3이지. 자, 얘를 G F3으로 쓸 수 있지. 멍 때리지 마. 여기 봐. F3이 얼마야? F3이 얼마야? 3. 얘기하세요. 그럼 G3이죠. G3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G.F1 볼게요. G F1이죠. 자, F1 얼마야? F1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g에 마이너스 1 하라는 거지. g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얘네들이 뭐 하래? 곱하래. 답은 4. 할 수 있죠? 네. 시간 가는 게 무서워요. 선생님도 사실 20대 때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도 20대지만 지금도 22살이지만 어쨌든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는데 금방 나이를 먹어요. 네, 얘 옆에가 22살이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중2 때부터 5년 동안 배웠어요. 설하고 나왔어요. 설하고 나와서 고대 갔는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가르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애는 되게 똘똘하다. 나중에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아 진짜요. 진짜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중학교 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보기엔 되게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갈수록 사실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점점 미쳐서 날뛰거든요. 점점 미쳐서 날뛰어서 이 제자리 걸음하는 애들은 이제 중간 이상 하는 거고요. 점점 도태해요. 그리고 너희들 성적이 이렇게 오를 것 같니? 성적 절대 이렇게 안 오른다.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애는 대단한 거야. 내가 태어나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오르는 애 거의 본 적이 없어. 그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오르겠니? 그러진 않아. 그럼 성적은 어떻게 오르는지 알아? 성적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 이렇게. 이럴 때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슬럼프라고 하나요? 슬럼프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뭐 3월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매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뭐 4월, 6월, 9월, 10월 수능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애 없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게 되게 잘하는 케이스야.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대부분 애들은 이래요. 대부분 애들은. 그런데 이때 수능 이렇게 되죠. 대부분 애들이 이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는 이래요. 네. 본인은 20% 안에 들 거다? 아,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이에요. 진짜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첫 시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G.to fx를 구하래요. 자, G.to fx라는 거는 요 G에다가 f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그럼 여기 이 x 대신 fx를 집어넣었죠. 그럼 얘는 fx의 전체 제곱을 말하잖아. 근데 fx가 뭐라고 써 있어? x 더하기 2라고 돼 있지. 그럼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답이 뭐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그냥 선생님이랑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쓰는 건 진짜 열심히 쓰네요. 이해하라고 이해. 안 써도 돼 얘들아. 영상 찍어주잖아. 자, 선생님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새겨줘요. 자, 이 함수들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는 안 했는데 아까 요 G.fx라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 잘 봐. 어떻게 정의돼야 되냐면 이 fx의 치역이 이거의 치역이 이 gx의 정의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의역 안에 속한다. 그래야지 정의됩니다. 느낌 오나요? 우리가 gx가 예를 들어서 gx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의돼 있어요. 그러면 g.fx가 얘가 정의가 되려면 이게 함수값이 정의가 되려면 요 fx라는 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정의가 되려면. 자, 그럼 이거 문제 봐보세요. 자,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f.g인데요. 그럼 얘가 정의가 된다라는 것은 gx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주어진 함수들의 치역을 구해보고 싶어요. 뭘 구한다고요? 치역. 그럼 이거의 치역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이제 y 값이거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정의되지. 그러니까 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예요. 요거는 첫 번째는. 자, 얘는 치역이 얼마일까 얘들아?
여기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거든, 사실은. 2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 자, 2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잖아. 이거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중3 때 배웠던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치역은 0부터 4예요. 알겠습니까? 치역은 0부터 4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가요? 치역 구하는 거.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절대값하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줄까? 이 절대값 그래프는 요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꺾은 선처럼 그려주거든? 그럼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잖아. 그러면 치역은 0부터 3이에요. 치역은 0부터 3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 봤을 때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큰 게 3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정의되지 않는 것은 물어봤거든요. 자, 정의되지 않는 것은 그럼 몇 번일까요? 자, 1번부터 봐볼까요? 자, 얘 gx의 치역이 뭐였어요? 0부터 4죠. 그럼 0부터 4가 0부터 3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일단 1번이 틀렸네. 나머지 그럼 볼까? 나머지 2번 봐봐. f의 hx인데 그럼 hx의 치역은 0부터 3이지. 그럼 0부터 3이 요 f의 정역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되는 거 맞다고. 알겠어? 내 말 들었니, 준원아? 잘 들어. G'H는 어떻게 돼? H의 치역이 G의 정역 안에 들어와? G의 정역 안에 들어와? 잠깐만. 0부터 3. 정의되지 않는 거. 여기 답 몇 번이야? 답 1번이 아닌데? 1번 아닌가? 마이너스 1. 0부터 4. F.G. 아, 이거 0부터 4가 아니네요. 2 집어넣으면은 2잖아요, 2. 이거 2잖아요. 맞죠? 0부터 2잖아요. 그러니까 얘 정의되는 거 맞네요. 1번. 1번 정의됩니다. 근데 4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G.H라는 거는 요 H의 치역이 G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 정의역 안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3번도 해볼까요? G.F. 그럼 F의 치역이 G에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정의되고요. F의 치역이 H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4번만 틀린 겁니다. 아까 내가 이거를 4로 봐서 1번이라고 그랬는데 답이 4번입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답안지 줘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 못 들으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정의가 되려면 H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질문 있어? 없어? 이거 치역 구할 수 있겠어? 그럼 넘어간다. 얘 4번 봐봐. 슉. 이것도 이제 문제가 조금씩 길죠. 자, 여러분들이 이따가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걸 듣고서 이따가 시간 줄 때 풀어야 돼요. 자, 지금 x가 1, 2, 3, 4인데 요 x에서 x로의 함수 fgh가 각각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랑 1대1 함수래요. 그랬을 때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네들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다?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얘가 지금 1, 2, 3, 4래요. 1, 2, 3, 4. 근데 첫 번째는 일단 항등함수다? 자,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으로 대응돼야 되지. 그럼 f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는 것은 fe가 무조건 뭐라는 거야? 얘 2라는 거야, 2. 알겠어? fe가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지. 그럼 g라는 함수는 뭐야? 자, f는 일단 fe가 2라 그랬고 이게 f예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그 다음 g라는 거는 요 g라는 거는 역시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데 요 가족권에서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g는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는 인싸라 그랬지. 전부 다 2로 대응되는 거. 이게 g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h입니다. 문제는 h인데 요 h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h는. 그럼 1, 2, 3, 4가 1, 2, 3, 4로 대응돼야 하는데 H2는 일단 2예요.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짝지어줘야 돼요. 그럼 요 조건 만족하려면 뭐가 대응돼야 될까요? 요 H1이 뭐가 되면 될까? 1이 예를 들어서 1로 갔어. 그럼 2 빼기 뭐 해버리면 음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만약에 3으로 갔어. 그럼 6 빼기 뭐가 될 수 있어? 6 빼기 4 하면 2가 나오니? 이거 2가 2로 가야 되지? 2가 2로 갔어야 되니까 이거 틀렸다.
자, 여기가 2가 2로 갔어요, 현재. 다시 얘가 만약에 4로 갔다면 3으로 갔다면 6에서 뭐 4를 빼주면은 2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가 되는 돼야 되지? 요거 2잖아. 요거 2.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3이면 6 빼기 2가 4로 대응될 수 있네. 맞아? H1이 3이고 H2는 2고 H3이 1이면 요 지금 조건 다시 H3이 4면은 요걸 만족한다고, 나 조건을. 내 말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어, 여기? 다시 여기다가 지금 얘는 2로 정해져 있잖아. 얘는 2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나머지 1, 3, 4로 대응시켜서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럼 H1이 대응되는 게 1은 안 되잖아, 음수니까. 그럼 H1이 예를 들어서 3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6 빼기 2면 4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일 때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H4는 1이야. 그럼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라고 하는 거는 HF4 먼저 구해야 되지. 그럼 F4가 뭐였어? 4였지. 그럼 H4는 뭐였어? 1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G4라고 하는 건 얼마야? G4는 상수함수니까 전부 다 2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이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가조건에 따르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랑 G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H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대응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려면 될 수 있는 게 H1이 3, H3이 4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간다. 힘드니? 자, 자, 얘는요, 이 F랑 G가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데, 지금 FGA가 2래요. 양수 A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F의 GA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GA가 현재 뭐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F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3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되겠죠? 요 X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요게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요거 전개하면은 3A 제곱 플러스 3A 빼기 4잖아? 그 다음 요거 2 넘기니까 빼기 2는 0이잖아?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양수 A는 1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게 답입니다. 네. 됐어요? 네. 얘들아,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안 하고 그냥 막 쓰기만 하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이따가 다시 해봐야지. 절대 안 돼. 지금 이 순간 이해 못하죠? 여러분들 쓴 것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해설지 보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다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 안 간 사람?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간 표정이에요. 물어봐요, 물어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거 이해했죠? GA라고 하는 건 여기다 A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FGA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GA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F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래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3배에 얘에다가 빼기 1을 했더니 2가 됐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얘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3으로 나눠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얘를 찾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됐죠? 미나 됐어요? 네. 자, 그럼 오른쪽 거 볼게요. 자, 오른쪽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런 뜻이 돼 있는데, F1X는 이렇게 쓴대요. 이거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 합성함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2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F.Fx를 말하는 거고요. F3X라고 하는 거는, F.F의 제곱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요 F2의 X라는 게 결국 얘니까, 얘는 F.F.F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 위에 있는 첨자 있잖아요. 보통 여기가 뭐 제곱, 세제곱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에요. 문제집에는 다 이렇게 쓰지만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3번 합성함수 해라.
두 번 합성함수 해라 이런 거예요. 함수 f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0번 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10번 해서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물어보는데, 그럼 이거 f 도트 f 도트 해가지고 이거 10번 해가지고 1 집어넣은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한 번 하면 뭐죠? 한 번 하면 2죠. 그래서 두 번 하면 뭐예요? 이거는 여기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2 곱하기 2, 4예요. 맞아요? 그럼 세 번 하면 뭐죠? 2, 4, 8이죠. 그러니까 4라는 게 2의 제곱이고 세 번 해서 1 집어넣으라는 건 8이니까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10번 하라는 건 2의 몇 제곱이라는 거야? 10번 하면 세 번 했을 때 세제곱인데? 10제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2의 10제곱이 얼마야? 모르면 곤란합니다. 2의 10제곱 얼마야? 얘들아 2의 10제곱 몰라? 1024입니다. 이거 알아놔야 돼요. 2의 10제곱 모르면 곤란해. 자, 한 문제 하고 좀만 쉬겠습니다. 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h에 fx를 했을 때 얘가 gx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h의 마이너스 7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fx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fx가 마이너스 7인 x. 맞죠?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그럼 fx라고 하는 건 2x 빼기 5니까 요게 마이너스 7이 되기 위해서는 자 2x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에다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달라는 거고, 요 대입하시면 h의 마이너스 7이 g의 마이너스 1이랑 같으니까 g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미나 이해하나요? 못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자, 일단은 요게 만족한다며 그럼 마이너스 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fx가 마이너스 7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fx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g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2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x가 1, 2, 3, 4 있고요. y가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얘 함수 되는 게 맞는데 역대응이 함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가 대응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역대응도 함수가 되려면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원래 처음부터 무슨 함수가 됐어야지만 역대응도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1대1. 이거는 1대1 함수 맞아. 이 자체가 1대1 함수 맞잖아. 근데 역대응이 함수가 되지 않잖아. 그럼 얘도 대응이 되는 것처럼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럼 역대응도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무슨 함수가 돼야 한다? 1대1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뭐라고 쓰냐면요. 이 역대응이라는 걸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 마이너스 1처럼 쓰거든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처럼 쓰는데 요 마이너스 1이라고 읽지 않고 역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느냐? 인버스라고 해요. 인버스 펑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마이너스 1제곱으로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f 인버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혹은 f 역함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혼나요? f 인버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요거 a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대응된 거예요? 1인 거예요. 원래 f1이 a였죠. f1이 a였으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f 인버스 a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 안 가요? 다시 역대응이 함수가 되니까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를 f 인버스라고 해요. f 인버스라고 하고 f 인버스 반대로 했을 때 a를 집어넣으면 1이다. b를 집어넣으면 2다. 2를 집어넣으면 5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걔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뭘 얘기했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역대응이 함수가 됐을 때를 역함수라고 얘기하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얘를 풀 수 있어요. 그럼 얘는 F 인버스의 G6을 구하라고 했죠. 일단 G6이 얼마죠? G6이 얼마죠, 얘들아? 5니까 얘는 F 인버스 5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F 인버스 5는 5가 대응되는, 거꾸로 대응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뭐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답이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요? 어려워요? 예, 네, 왜요? 얘기해줘. 궁금해. 왜 웃는지. 왜 한숨 쉬어? 자, 요거 함수 오늘 하면은 이제 유리 함수랑 무리 함수만 하면 공통석투도 끝이에요. 그럼 다시, 왜? 그러면 이제 다시 공수 원으로 돌아가서 못한 것 좀 메꾸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공수 2는 기본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좀 여러 개 복습을 할 생각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공역과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다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아까 무슨 함수가 대한다고 했죠? 그렇죠. 1대1 대응함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1대1 대응함수는 몇 번이에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Y축에 평행한 거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씩이면 일단은 함수예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에 평행한 것도 그려서 교점이 하나씩 돼야 한다 그랬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X축과의 교점이 다 하나씩인 거. 이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얘도 안 되잖아? 얘는 되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해하죠? Y, 왜 웃는 거야? 빨리 얘기를 해. 미나 이해했어? 어려워?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슉. 자, 근데 이제 역함수를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역함수를 구하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함수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x, y를 바꿔주는 것을 역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주느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세 번째는 x와 y를 바꿔주면, 이거 바꿔주면 우리가 이 x와 y를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원함수의 치역이 이 역함수의 정역입니다. 역함수의 정역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함수 맞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러면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하냐면 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할 거거든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는 뭐라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는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요 마이너스 2를 넘기죠. 2를 넘긴 다음에 요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요 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y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x에 대해서 정리했죠.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뭐 하라고? x와 y를 서로 바꿔주라고.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게 저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어 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x와 y를 서로 바꾸어 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와 y를 바꿔줘라. 그럼 역함수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항함수의 역함수를 배우죠. 특히 1차 함수. 뭐 기껏 해봐야 2차 함수인데요. 나중에 가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의 역함수를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게 이제 미적분인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수학을 좋아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이과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문이과가 없어졌다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이제 졸업하는 애들이 이제 이과 계열로 가지를 못하면 나중에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문과는 정말 대학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에서 탑 학과가 뭐예요? 이과에서는 의대가 있고 수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과는 그런 게 원래는 법대였어요. 근데 법대가 다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로스쿨로 바뀌었죠. 그래서 문과의 사실 최고는 경영경제거든요, 현재는. 근데 경영경제 가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제학과들은 미적분 하고 갑니다. 예, 대부분 애들이. 원래 이과 수학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과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뭐 수능 때 지금 뭐 대수까지만 본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고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현재 나온 대로 갈 거예요. 현재 나온 대로 갈 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뭐 재수하는 애도 있고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진로가 있으면 그거를 향해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가르쳤던 애 중에서 지금 이제 그게 몇 년생이야? 97년생일 거예요. 97년생. 아저씨니? 97년생이면?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야? 09년생이요? 12살 차이인가요? 아닌가? 12살 차이가 아닌가? 12살 차이죠? 여러분들이랑 동갑이네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당시에 가르쳤을 때 되게 서울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서울대부터 천안고 나왔는데요. 이 당시에 천안고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 반에 천안고가 한 5명 있었는데, 뭐 1등이 서울대 치대, 2등이 서울대 산업공학과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가 한 전교 5등 정도 하던 애였어요. 근데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대부터 포항공대, 뭐 지스트, 카이스트 등등등 썼거든요. 카이스트 떨어졌고, 서울대 떨어졌고, 나머진 다 붙었어요. 네. 수시를 10장까지 쓸 수 있거든요. 이 과학기술원까지 포함하면 6개가 아니라 10개까지 쓸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심지어 미리 지스트는 합격 통지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입학사정관이랑 미리 얘기를 통해서 너는 오면 합격할 거야 라고 이미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결국 그래서 포항공대 갔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얘랑 같이 다니던 학원의 친구는요, 얘보다 등수가 한두 등수 높았거든요. 얘도 원서를 비슷하게 쓸 거 아니야. 얘는 다 떨어지고요. 서울대만 붙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왔는데 요번에 서울대 간 애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확실히 이 졸업할 때 되니까 이게 본인이 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봉 얼마에 무슨 어디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어딘지 까먹었어요. 무슨 보험 쪽 관련된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과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과는 취업하기가 어렵고 대학 순위입니다. 근데 이과는요, 대학 순위가 아니에요, 무조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망가졌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그리고 문과 수학만 수능을 본다라는 건 되게 많이 망가진 거예요. 범위가 줄어들면 문제가 쉬울 거라는 착각 1번. 범위가 줄어들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2번째 착각.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잘못 만든 겁니다. 언젠가 다시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 2, 3, 4, 5가 1, 2, 3, 4, 5에 대응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1대1 대응함수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 2, 3, 4, 5인데 여기 1, 2, 3, 4, 5로 대응이 된대요. 1, 2, 3, 4, 5로 대응이 되고 F1은 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F3은 4래요. 그 다음 얘는 뭘 뜻하죠? 자, F 인버스 2가 5라는 거는 F5가 2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역대응이 함수니까 5는 2에 대응됐어야 돼요. F는. 그러니까 F5는 2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2라는 거는 F의 F4가 2라는 거잖아. 근데 2로 대응된 얘가 뭐라 그랬어 방금? 얘가 5라고 써 있지 지금. 그러니까 F4는 5에 어디 봐 준하나 여기 봐야지. 그러면 요 자동적으로 F2는 1입니다. 알겠어요? 자동적으로 F2는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 써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F의 F2랑 그 다음에 F의 F1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F2가 뭐라 그랬냐면 1이니까 얘는 F1이고 F1이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F3은 4라 그랬으니까 4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7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입니다. 이 역함수의 가장 1번 성질이요. 역함수의 1번 성질. 그러니까 역함수가 뭔지만 알아도 저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역함수는 역대응이 함수가 됐을 때를 역함수라고 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한다. 그럼 1대1 대응함수가 되면서 저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자, f.g라는 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기호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 합성함수를 역함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예요. 자, 이게 세 번째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역함수화 할 때는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해요. 왜냐면 이 뜻이 뭐냐면 요 x가 이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1이 a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a로 갔다가 다시 a가 1로 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그냥 결국 i가 돼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봐봐. 얘를 보면 쟤를 봤을 때 자, 요게 x라 그랬고 요 식을 봐보면 요거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f 처음에 썼어요. 그 다음에 g.f의 인버스죠. 그럼 얘 뭐라고 쓴다고? 순서를 뒤집으면서 역함수 해주면 돼. f 인버스, g 인버스. 그 다음에 여기 f 집어넣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래요.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다시 f.g의 역함수는 순서 뒤집어서 해주시면 돼요. 각각 역함수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요 g.f의 인버스가 f 인버스 g 인버스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준, 환, 여기 보세요. 요거 어떻게 되니? 요 F랑 F 인버스 하면은 항등함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 인버스 도트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거라고. 왜? 어려워? 요거 두 개 이해 갔어? 그 요거 이해해서 이거 없어졌잖아, 이거. 그래서 요것만 남는다고. 그거까지 이해했어? 요거 없어지는 거 이해했어? 그럼 얘 계산해보자.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야? F 마이너스 2가 얼마야? 저기다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G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 역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내가 얘를 K라고 한다면 이 식에 의해서 G의 K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K가 된다고 했으니까 G의 K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K를 집어넣을게요. 3K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K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건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익숙하니까 저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너희들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오늘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요. 이따가 시간 줄 때 여러분들 함수부터 푸시면 됩니다. 함수부터 푸시고요. 앞에 거 메꾸다가는 뒤에 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의 성질 4가지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이 역함수는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존재한다.
두 번째는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다. 세 번째가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되고, 네 번째는 요 F랑 F 인버스를 합성함수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곧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자, 요 1차 함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방금 뭐라 그랬죠? F 인버스 2가 0이면 F 뭐가? 이거 뭐라 했어? F 뭐가? F0이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F0은 얼만데? B잖아. 그러니까 B가 일단 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B니까. 맞아? 그 다음에 F0 뭐라 그랬어? 방금 2라 그랬지. 그럼 요 식은 F2가 6이라는 거지. 그럼 F2 집어넣자. F2라고 하는 거는 2A 더하기 B가 2잖아? 그럼 얘가 6이 되려면 A가 얼마야? 2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2 더하기 2가 답이 4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138페이지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요 138페이지까지 해서 조교 선생님한테 먼저 검사 맡으시고요. 미나랑 준환이도 여기 함수부터 하세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 끝나고 가야 돼요. 끝내고 가야 돼. 함수 끝내고 공통수학 하고 가야 돼. 알겠어? 알겠어? 몰랐어? 지금부터 집중해서 빨리빨리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면서 해. 멍하니 있지 말고. 4시까지 끝내세요. 4시까지, 4시까지 못 끝내? 4시까지 함수 끝낼 수 있어요. 네.